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56.81포인트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2월 FMC 회의 경계감과 트럼프 정책 우려 등의 외국인이 7,134억 원 순매도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은 1,52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694.47포인트 0.58% 마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1238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93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18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미지수인 가운데 정치적 불안 해소라는 재료는 이미 소멸된 양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장은 목요일 새벽 19일 새벽 목요일 새벽 발표될 FMC 결과를 앞두고 경계 심리 유입과 함께 지난주 상승 이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점도표와 경제 전망 발표 결과를 예상하며 투자자들은 저울질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8.90원 0.28% 상승 마감 3시 30분 상승이었습니다. 전국 불안식성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고 또한 FOMC 경계 심리 등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의 훈풍 지속에 미국 필라델피 반도 지수가 급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기대감에 SK 하이닉스, DB 하이텍, 에이징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리노공업, 가온칩스, PSK 홀딩스, 인텍플러스, HPSB 한미 반도체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 4분기 및 내년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MC 대기 속에 혼자 마감했는데 필라델피 반도체는 급등했습니다. 전일 대비 2.06% 상승하면서 5256.06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 5.62, 램 리서치 2.06, 인텔 2.41 등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은 11.21% 상승하면서 AI 칩 선도주자 엔비디아를 이어받는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지난 10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형 클라우드 기업 3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라며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구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틱톡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바이트댄스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주문형 반도체 ASIC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 브로드컴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ASIC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못지않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ASIC 주문형 반도체는 학습, 추론 등 철저하게 특정 기능에 특화한 맞춤형으로 설계 생산되는 칩으로 GPU 대비의 가격, 전력 소모, 총 투자 비용이 낮아 생성형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 대체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18일 미국 최대 메모리 업체 생산업체 현지 시간인데요. 마이크론이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앞서 마이크론은 이번 분기 매출 전망치를 역대 최대인 87억 달러 제시한 바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84% 높으며 기존 최고치인 82억 8천만 달러보다 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6.5% 성장해서 역대 최대인 1,1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 SEMI는 이 같은 성장세가 전공정과 후공정 모든 분야에서 지속될 것이라며 2025년은 1210억 달러, 2026년은 139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종목이 오늘 오후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CCUS 탄소 포집 기술을 투자 지속 전망해 그린케미칼, 유니드, 에코바이오, 에코아이, TKG 휴캠스, SGC 에너지, 에어레인 등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에어레인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SK그룹 투자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CCUS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를 대대적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있지만 CCUS 관련 세액 공제 혜택만큼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최근 XPRIZ 이 재단과 함께 1억 달러 규모의 경영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기존 산업 구조를 급격히 바꾸는 대신 실질적이고 확장 가능한 기술이 중요하다며 CCUS 기술이 화석 연료 산업과 공존하면서 이산화탄소 감축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유럽, EU 등 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CCUS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소 포집, 활용, 저장,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CUS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CCUS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수출 측면에서 관련 기술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따르면 CCUS 관련 품목 대미 수출액이 2020년 1억 7천만 달러에서 작년 3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SK그룹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을 통해 가스 분리막 전문 기업인 에어레인에 투자해서 분리막을 활용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에너지 사업의 효율화 함께 CCUS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롯데케미칼 역시 삼성 엔지니어링과 협력해 세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탄소 포집 및 저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오후에 강세가 있었습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 스카이디오와 인도 태평양 지역 군용 드론 시장을 공략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LIG 넥스원, DTNC, 네온테크, 에이럭스, 딥마인드 등 드론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 최대 드론 기업 스카이디오와 협력해 인도 태평양 지역 군용 드론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양사는 지난 11일 드론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가운데 스카이디오의 자율 드론 플랫폼 X10D에 LIG 넥스원의 정밀 전자 시스템을 통합하고 인태 지역, 인도 태평양 지역의 특수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업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고 LIG 넥스원의 드론 산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양자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주가가 지속됐습니다. 미국 양자 컴퓨팅 업체 주가가 급등하면서 IM플러스 상한가, ICTK, 솔리드, 우리넷 등 양자 관련 일부 종목이 또 다른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온큐가 23.59%, 리게티 컴퓨팅이 17.74%, 퀀텀 컴퓨팅이 65.25%, 디에이브 컴텀이 43.60%등 양자 컴퓨팅 업체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구글이 초전도 양자 컴퓨팅 반도체 칩셋 원로를 공개한 가운데 구글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로 비트코인 암호 해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기존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구글은 이제 기존에 컴퓨터가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양자 컴퓨터 해결 사례를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이산화탄소 운반선 건조 시장 계약 기대감에 HJ중공업, HD 현대미포, 동성화이텍, 한국화본 등 일부 조선 기자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HJ중공업은 해군 대형 수송함 고속 상륙정의 외주 창정비 사업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또 선정되고 867.14억 원 규모의 공사 수주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025년 LCO2 운반선 이산화탄소 운반선 발주 확대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12월 16일 영국과 노르웨이 각 수상들이 노르웨이 지역 내에서 지역 내 이제 노선 라이트 CCUS 플랜트를 방문을 했고 또 노선 라이트는 이큐니어 셀 토탈 엔지니어가 조인트 벤처를 통해 운영하는 CCUS 카본 캡처 앤 언틸리비제이션 스토레이지 이 플랜트로 에너지 협력과 이산화탄소 국경간 운송 및 저장의 가능성을 논의했고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12월 16일 영국과 노르웨이가 상호 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르웨이 영국이 북해 지역의 탄소 매장 허브에 대한 공동 개발과 이산화탄소 운송 루트에 대한 정립을 위해 상호 협정을 계획이고 북핵 지역을 활용한 CO2 이산화탄소 해상 배립이 활성화되면 2040년에는 CO2 이산화탄소 저장 비용을 연간 28.4억 달러씩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9월 19일 항해3 발간 자료에서 언급한 이산화탄소 운반선 건조시장 개화의 당위성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유지한다며 11월 4일 다시 한번 증명의 시간 발간 자료에서 언급한 2025년 내년도 LCO2 이산화탄소 운반선 발주 전망치 179만 CBM에 대한 의견도 유지한다고 밝히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등장과 그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2023년 초 VLAC 대형 암모니아 운반선 등장으로 경험한 바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 대폭 축소와 배터리 소재 관세 계획 등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삼성 SDI,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금양, 포스코 퓨처엠, 나노신소재, 에코프로모티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이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 차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해졌습니다.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인수팀은 우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고 이는 지난달 로이터가 보도한 계획과 같은 내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포함됐고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팀은 전 세계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공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